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름다운 소리책방과 함께할 작품은 이태준의 오목내입니다. 1925년 7월 시대일보에 게재됐었고요. 1939년 이태준 단편선에 수록될 때는 개작을 해서 원작과는 꽤 거리가 있는 새로운 작품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두만강변에 있는 가난한 마을에 늙고 가난한 소경 지참봉과 오목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목내는 총각 어부인 금돌과 또 주재소 남주사 사이에서 자유분방한 애정행각을 벌이는데요. 작가는 오목내의 모습을 타락한 여성으로 그리고 있을지, 각성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을지 작품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7년에 우리나라 영화계 선구자인 나운규 감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네요. 영화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태준의 오목내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목내 이태준. 서술하라 하면 저 함경북도에도 아주 북단, 원산, 성진, 청진, 웅기를 다 지나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항구이다. 이 서술하에서 10리쯤 북으로 들어가면 바로 두만강 가요 동해변인 곳에 삼거리라는 작은 거리가 놓였다. 호수는 40여에 불과하나 주재소가 있고 객주집이 4, 5천하 있고 이발소 하나 있고 권연, 술, 과자, 우편, 절수 등을 파는 잡화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는 색주가 비슷한 영업을 하는 집 외에는 모두 농가들이다. 그런데 이 4, 5처 되는 객주집의 하나인 제일 윗머리에 지참봉내라고 있다. 이 지참봉은 벼슬을 해서 참봉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실명이 되어서 어느 때부터인지 참봉 하고 불러온다. 그는 부업으로 점도 치고 푸닥거리도 하고 하지만 워낙 작은 곳이라 그런 것이 많지 못하고 객주를 한대야 철도 연변도 아닌 두매 국경이라 보행객이 많아야 한 달에 5, 6인에 지나지 못한다. 그러니 눈먼 지참봉이 가난뱅이로 살 것은 사실이다. 식구는 단 둘인데 그는 40이 넘은 이 지참봉과 갓 20에 나는 오목내다. 누구나 오목내는 지참봉의 딸인 줄 안다. 그러나 기실은 총각으로 늙어온 지참봉이 9살 된 오목내를 점치러 다닐 때 길잡이로 30몇 원에 사다 길러온 것이다. 그런데 벌써 5, 6년 전부터 혼례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이웃 사람들도 모르건만 지참봉과 오목내는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해온다. 이렇게 단둘이 살아오므로 지참봉은 오목내를 끔찍이 사랑해 오건만 오목내는 그와 반대였다. 어째서 8년은 왔든 자기는 앞길이 꽃 같은 젊은 계집이여 같이 살아갈 남편이란 아버지 뻘이나 되는 늙은 소경이라 불만할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목내는 어쩌다 좋은 반찬이 생기더라도 남편을 먹이는 법이 없다. 한자리에 마주 앉아 먹건만 보지 못하는 남편은 먹든 못 먹든 저만 집어 먹으면서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나 지참봉은 북어처럼 말랐다. 두 눈이 퀭하게 붙은 얼굴에는 개기름이 쭈르르 흐르고 있다. 풋고추만한 상투에는 먼지가 하얗게 앉고 그래도 망건은 늘 쓰고 앉았다. 그러나 오목내는 그와 반대로 낯살이 차갈수록 살이 오르고 둥구스름한 얼굴은 허여멀겋고 뺨에는 늘 혈색이 배어 있었다. 미인이라기보다 거저 투실투실하게
복성스럽게 생겼다 할까. 그러나 이 조그마한 두맥 거리에선 일색인 채 꼬리를 치기에는 넉넉하였다. 이렇게 인물은 훤한 오목내 것만 자라나기를 비난하게 자랐고 눈먼 남편을 속여오는 버릇이 늘어 남까지 속이기를 평범히 하게 되었다. 남의 것이라도 제 마음에만 들면 숨기고 훔치고 하였다. 어쩌다 손님이 들 때나 자기가 입덧이 날 때는 돈 들이지 않고 곧잘 맛난 반찬을 장만하였다. 때는 8월 중순. 어느 날인지는 모르나 내일이 오목내의 생일이다. 그래서 오목내는 잎살 되나 사고 미역 오리나 뜯어오고 이제는 어두웠으므로 생선 장만을 하러 나오는 길이다. 으스름한 달밤에 바구니를 끼고 맨발로 보드라운 모래를 사뿐사뿐 밟으며 바닷가로 나왔다. 무태 되어 있는 배 앞에 가서는 우뚝 서더니 기침을 한번 하고는 뒤를 휙 돌아보고 아무도 없음을 살핀 다음에 고기잡이배 속으로 날름 들어갔다. 오목내는 생선이나 백합이 먹고 싶은 때면 늘 이 배에 나와 주인 없는 새에 들여갔다. 이 배 주인은 한 이태 전에 웅기서 들어왔다는 금돌이라는 총각인데 워낙 어부의 자식이라 바다에 익숙해서 혼자 여기 와서도 어업을 하고 있었다. 금돌이는 종일 잡은 생선과 백합을 그날 저녁과 이튿날 아침에 별러서 파는 까닭에 그가 저녁에 팔 것을 지고 거리로 들어오면 그 배에는 다음날 아침에 팔 것들이 남아있고 금돌이는 다 팔고 나오느라면 늘 밤이 으슥했었다. 오목내는 늘 이 틈을 타서 생선과 백합을 훔쳐들였다. 오늘 밤에도 마음을 턱 넣고 배 안에 들어와 생선을 바구니에 주워 담을 때 아차, 배가 갑자기 움직이었다. 오목내는 질겁을 해 뛰어나와 본즉 배는 벌써 내리지 못할 만큼 뭇을 떠났다. 이것은 여러 번이나 도적을 맞은 금돌이가 하필 그날은 고기도 한번 팔 것밖에 더 잡지 못하여 누가 훔쳐가나 한번 지켜볼 겸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금돌이는 오목내임을 알 때, 이 거리에선 화초로 여기는 오목내임을 알 때, 그는 큰 생선이 절로 안에 떨어진 듯 즐거웠다. 우선 배를 띄우는 것이 상책이라 하고 몰래 배부터 뭇에서 떼어놓고 노를 젓기 시작한 것이다. 오목내는 눈이 둥그레 어쩔 줄 몰랐다. 소리도 못 칠 형편이다.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 오목내와 금도를 실은 배는 뭇에서 보이지 않을 만치 나와 돛을 내렸다. 앙이 아주망이 시덤둥? 오, 놀래지 마십공이 어찌할 시 있음둥? 오목내는 얼른 안색을 고치고 생긋 웃어준다. 그리고 생원에 어지겠음둥 베르대랑이. 금돌이는 싱글거리면서 오목내의 곁으로 다가서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오목내의 어깨로 가져간다. 그리고 엷은 구름 속에 든 달을 가리켜 보인다. 오목내도 피하려 하지 않고 같이 달을 쳐다보고 나직한 소리로 베르대랑이 베르대고선 무슨 노릇이 못될 게 있음둥 이왕 치세. 그러나 배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목내는 금돌이를 안 뒤로 지참봉에게 대한 불만이 더욱 커갔다. 저도 모르게 가끔 금돌이와 지참봉을 비교해보는 버릇이 박혔다. 비교해보고 날 때마다 금돌이 생각이 났다. 그날 밤 금돌이가
노랑이? 네 알겠음둥. 내일 나주에도 고대하겠스꼬마. 꼭 나오랑이. 하던 말이 자꾸 생각났다. 오목내는 생일이 지난 지 10여일 후에 기어이 바구니를 끼고 이번에는 배가 비지 않고 금돌이가 있기를 오히려 바라면서 다시 바다로 나왔다. 세 번째부터는 오목내는 금돌이 배에 다니기를 심심하면 이웃집 말 다니듯 하였다. 지참봉이 점이나 쳐서 잔돈푼이나 생기면 오목내는 그 돈을 노리었다가는 병을 들고 술집으로 갔다. 그러면 그날 밤엔 지참봉은 술 냄새도 못 맡아도 금돌이는 얼근해서 배전을 장구삼아 치면서 오목내의 등을 어루만졌다. 이곳은 국경이라 무장단과 아편, 호주, 담배 등의 밀수 입자들 때문에 경관의 객주집 단속이 엄한 곳이므로 객이 들면 그 밤으로 주재소에 객보를 써가야 한다. 만일 한 번이라도 잊어 영업 중지는 물론 주인은 구금이나 벌금을 당한다. 지참봉내도 객이 들면 그날 저녁으로 객보책을 내어 객에게 씌워가지고 오목내가 늘 주재소로 가지고 간다. 그 주재소엔 소장 외에 순사 2명이 있다. 그 중에 남순사는 늘 오목내를 볼 때마다 공연히 여러 말을 걸고 이내 놓아주지 않았다. 9월에 들어서 어느 날 저녁이다. 어떤 보행객 하나가 지참봉내 집에 들어 자고 갈 양으로 저녁을 시켜 먹고 누웠다가 서수라에 들어오는 백고동 소리를 듣고 그 배를 타러 그 밤으로 서수라로 가버린 일이 있다. 그래 객보를 할 새가 없었다. 그때 마침 주재소엔 소장은 어느 촌으로 총사냥을 가고 다른 순사는 청진서로 출장 가고 남순사 혼자 있었다. 남순사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오목내를 객보 안 한 죄로 유치장에 갖다 넣었다. 그리고 지참봉에게 가서는 무실에 객보루 앙해함둥. 쇠쟁이 내 했습 때 아무렇게나 내 좋을 대로 말하겠스꼬마. 셜리 내 이겠습시. 과히 글타는 마십껑이. 하여 지참봉은 절을 100배나 하고 소장에게 말을 잘해서 속히 나오게 해달라고 애걸하였다. 밤이 어서 으슥해서 거릿집들이 불을 다 끄기를 기다려가지고 남순사는 주재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유치장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고르지 못한 어조로 오목내 내 쇠쟁 모르게 특별히 숙직실에 재우는 게야. 나오랑이. 이렇게 자기가 자야 할 숙직실에 오목내를 들여보내고 자기는 저희 집으로 간다고 하면서 쇠를 밖으로 잠그고 저벅저벅 가버렸다. 싼싼한 유치장에서 쪼그리고 앉았던 오목내는 남순사의 친절함을 퍽 감사했다. 조그마한 단칸방이나 새로 도배를 하고 불을 덥지도 춥지도 않게 알맞추 때에서 봄날같이 훈훈하다. 게다가 푸근푸근한 삼동주 이부자리가 펴져 있는 것이다. 오목내는 아무렇게나 이불 위에 쓰러져 보았다. 잠이 도리어 달아달 많지 편안하였다. 게다가 남포가 놀란 것처럼 크게 켜 있는 것이다. 남순사래? 어째 나를 여기다? 오목내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졌다. 무슨 소리가 나면 남순사가 오나 해서 벌떡 일어나 보기도 하나 남순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늘 나주엔 금돌이래 고대할 게구마. 오목내는 뒤숭숭한 대로 얼마 만에 잠이 들고 말았다. 잠든 지 그리 오래지 않아서다. 오목내는 무엇인가 입술에 선뜩함을 느꼈다. 불은 꺼진 채로 완연히 찬 기운이 끼치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었다.
내랑이 쉬. 남순사의 목소리가 틀리지 않았다. 그 후 남순사는 오목내를 을에 만나야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주재소 숙직실은 을의 조용한 처소는 아니었다. 하룻밤은 술이 얼근한 김에 남순사는 용기를 얻어 지참봉네 집으로 들어섰다. 바깥방을 엿들으니 여러 사람의 소리가 난다. 매가 동으로 갔느니 서로 갔느니 하고 지참봉은 매를 날려버린 사냥꾼들과 점을 치고 있었다. 남순사는 숨을 죽이며 정지를 지나 정지 윗방으로 갔다. 오목내는 마침 집에 있었다. 점이 끝나 사냥꾼들은 가고 지참봉은 복전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뜨뜻한 정지로 자러 내려왔다. 더듬더듬 목침을 찾다가 지참봉의 손은 웬 구두 한 짝을 붙들었다. 처음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한참이나 어루만져 보았다. 바닥에 척척한 흙이 묻은 것으로 신발이 틀리지 않은 것, 구두라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 이 거리에서 이런 신발이면 순사가 틀리지 않을 것을 믿었다. 순사. 지참봉은 구두를 떨굴 뻔하게 놀랐다. 그리고는 다음 순간엔 구두가 으스러지게 꽉 붙잡았다. 동자 없는 눈이 몇 번이나 희번덕 거렸다. 입가엔 쓴웃음이 흘렀다. 오목내가 요즘와 밤이면 자기 옆에 있기를 꺼리는 것, 골방에도 가보면 베개뿐, 오목내는 자리에 없다가 밝으면 어디서 목소리부터 나타나는 것, 진작부터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그 증거를 손에 움켜본 적은 없었다. 지참봉은 가만 정지 윗간으로 가 귀를 솟구었다. 지참봉은 두 팔을 부들부들 떨었다. 곧 더듬으면 식칼이 잡힐 것 같았으나 눈 없는 자기가 잘못하다가는 어느 놈인지도 모르고 퉁기기만 할 것 같다. 지참봉은 다시 그 골방문 밑을 물러나 구두 한 짝만 움켜쥐었다. 두 짝 다 찾아볼까 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방 안에서 나오던 사람들은 정지에 지참봉이 앉아는 바람에 주춤 물러서는 눈치다. 성큼성큼 앞을 지나 달아나려는 눈치에 지참봉은 소리를 질렀다. 뉘구요. 굿이 있어서 뒤집이. 남은 그제야 구두 한 짝을 찾아봐야 소용없을 것을 알았다. 맨발로라도 뛰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지참봉 손에 잡힌 그 구두 한 짝은 너무나 뚜렷한 증거품이 된다. 남순사는 할 수 없이 지참봉의 입부터 맞고 돈창이나 집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뒤에는 오목내가 없기만 하면 지참봉은 을에 남에게 간 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금돌의 마음도 점점 달게 되었다. 오목내가 자기 배에 나오는 도수가 점점 줄어가는 때문이다. 적어도 사흘에 한 번씩은 나오던 오목내가 닷새, 엿새를 항용 건너는 것이다. 금돌은 오목내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하던 바 하루아침은 해뜰 머리인데 소장네 집으로 생선을 팔러 가다가 오목내가 주재소 숙직실 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못 본 채하고 숨어 섰던 금돌은 그제야 오목내의 다른 소행을 알았다. 금돌은 지참봉만 못지않게 주먹을 떨었다. 그리고 금돌은 이날 쌀을 대연마을 싣고 간장, 된장, 나무, 먹을 물, 쟁개비해서 배에 두둑이 실었다. 그리고 오목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리던 오목내는 그 이튿날 밤 그리 깊지 않아 역시 바구니를 끼고 나타났다. 금돌은 오목내가 배에 오르기가 바쁘게 배를 띄웠다. 배는 밤으로 한 10리밖에 없는 무인도에 닿았다.
지참봉은 젊은 아내를 아무리 기다리나 들어오지 않는다. 그날 밤이 그냥 새고 밝은 날이 그냥 지나고 이틀 사흘 감감하다. 화가 치밀어 점통도 흔들어 볼 여유가 없다. 여유가 있다 치더라도 점까지 쳐볼 필요가 없다. 남가의 농간이다. 틀림없다.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하였다. 그래, 오목내가 나간 지 사흘 만엔 지참봉은 남순사를 기별해 오게 하였다. 남이 들어서자 지참봉은 날쌔게 그의 절그럭거리는 칼자루를 붙들었다. 그리고 악을 썼다. 이놈, 오목내 내놔라. 내 놈 지지집이, 네 지지갱이, 이 칼로 내 죽고 하고 붙은 눈을 부릅뜨며 덤비었다. 남은 꼼짝없이 뒤집어 쓰게 되었다. 남은 우선 지참봉의 입을 막아놔야겠기에 모두 자기의 짓이라 거짓 자백하였다. 그리고 정말 자기도 오목내가 아쉽다. 어떤 놈의 짓인지 이 밤으로 거리의 술집들을 뒤지고 서술하나 웅기까지 가더라도 기어이 오목내를 찾아내고 싶었다. 남순사는 지참봉에게 오늘 밤으로 오목내를 데려온다고 장담을 하고 나왔다. 나와서는 거리집들을 이잡듯 하였으나 오목내가 나타날 리 없다. 지참봉은 점점 남순사만 졸이게 되었다. 남순사는 급했다. 오목내가 기껏해야 서술하나 웅기로 나간 것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 다니며 찾자니 일자가 걸린다. 그동안을 지참봉이 묵묵히 앉아 기다려줄 것 같지 않다. 이런 소문이 소장의 귀에 들어만 가면 순사도 떨어지고 낯을 들고 다닐 수도 없다. 오목내는 생각할수록 아쉽다. 지참봉 이상으로 분하다. 고작해야 서술하나 웅기, 어떤 술집에 들어박혔을 것만 같다. 가기만 하면 단박 뒤져낼 자신이 생긴다. 뒤져내어서는 우선 오목내를 며칠 데리고 지내고 싶다. 오목내는 그새 분도 바르고 물색 옷도 입고 택가락 내는 것도 좀 배웠을 것 같다. 그런 때벗은 오목내를 찾아다 다시 지참봉에게 더럽히고 싶지가 않다. 지참봉만 없으면 찾아놓는 오목내. 남은 입속에 걸쭉한 침을 삼킨다. 남은 밀수업자들에게서 압수한 독한 호주를 한 병, 역시 압수품인 아편을 얼마 떼어 넣고 밤늦게 지참봉을 찾아간 것이다. 지참봉은 여편낸 달아나고 눈은 멀고 재물은 없고 누구든지 자살할 것으로 알게 되었다. 남은 이젠 오목내는 찾기만 하면 내 것이라 하고 서술하러 웅기로 싸다녔으나 허탕만 잡고 5-6일 만에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오목내는 어디선지 하루 앞서 멀쩡해 돌아와 있는 것이다. 남은 오목내를 만나자 잠깐 어쩔 줄을 몰랐다. 그간 자기가 범죄 중에 가장 큰 것을 범하면서까지 애먹은 생각을 하면 또 어떤 놈과 어디로가 그렇게 여러 날씩 파묻혀 있다 온 생각을 하면 당장 잡아다 족치고 싶으나 이왕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의 욕심이 목 밑에서 꿀꺽 거린다. 인전 내 해다. 하는 느긋한 손으로 유들유들한 오목내의 볼을 꾹 집었다 놓으면서 앙이 어디로 바람이 났을때? 요 아래 방지는 좀... 방지는 무시래? 히히. 남순사는 슬그머니 오목내를 위협하였다. 너의 남편이 죽은 것은 너 때문이니까 너는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내가 잡혀가지 않을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 길은 내 첩이 되는 것이다 하고 달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목내는 남순사의 첩노릇보다는 금돌의 아내 노릇이 이름부터도 나은 것이요. 정에 들어서도 그랬다. 오목내는 우선 남이 쌀말부터 이부자리부터 끌어들이는 대로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금돌이와 내통을 해 동산이란 것은 노숫갈 한 가락까지라도 모조리 배로 빼내었다. 그리고 남순사가 오마던 자정이 가까워 올 임시에 오목내까지 배로 뛰어나왔다. 이들의 배는 이 밤으로 돛을 높이 달고 별빛 푸른 북쪽 하늘을 향해 달아났다. 이 작품은 오직 나의 처녀작이란 애착에서 여기 거둔다. 모델 소설이 아닌 것, 여기 나오는 현실도 지금은 딴판인 15, 16년 전 옛날임을 말해 둔다. 이태준 단편선 1939년 12월